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임대료나 이자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을 겨냥해서 핀셋 증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10년 만에 개편을 앞두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건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실전부동산 고고에서 투자의 힌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서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는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고 유쾌하게 시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받고 있죠.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만큼 맞는 대응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불안하고 뭐 이런 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늘 하고 싶은 말이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옛날 좀 얘기긴 하지만 이제 호랑이랑 소랑 이렇게 사귀었죠. 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자, 근데 뭐 호랑이하고 이제 소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호랑이는 이제 소를 위해서 이제 매번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 이제 갖다 주고 근데 또 소는 또 호랑이를 위해서 이제 매일 그 맛있는 풀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 나중에 결국 헤어졌다는. 네. 사실 뭐 꼭 호랑이하고 소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사실 요즘 이런저런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차라리 우리가 좀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의 4대 특성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뭐 조금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네. 부동, 그렇죠. 잘 움직이기 어려워서 부동산이죠. 네. 잘 움직이는 걸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이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도 부동산 어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부증성이죠, 부증성. 네, 무슨 그 한문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또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부증, 그렇죠.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뭐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서해안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엄청나게 그 땅이 넓은데 너무 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네, 그렇죠. 뭐 이제 그 썰물이 이렇게 나가나요? 나가면 이제 내 땅이고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바다고 이런 땅을 샀다고 하던데 네, 바다를 우리가 이제 간척해서 메우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바다의 아래쪽에 있는 그런 땅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떤 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쉽게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쪽에 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별성이다. 네, 이런 거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아파트 같은 거는 뭐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죠. 사실 실제로 가보면은 사실 층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호수마다 보면 그렇죠. 보이는 뭐 방향이라든지 뭐 그 조망 뭐 어떤 또 뭐 환풍되는 거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은 부동산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은 하나하나를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뭐 당연히 뭐 토지 같은 경우에 뭐 아주 하지만 뭐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고 나면 꽤 오랜 시간을 가는 것들이 이제 영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또 그 반대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비가역성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뭐 그 홈쇼핑 같은 데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옷을 좀 샀다가 또 입어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반품을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 취득을 하고 나면 비가역적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좀 영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거 좀 알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씩 제가 또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친절하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거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입지의 이제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요즘 뭐 그 강남 쪽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방에 있는 내 아파트를 강남으로 올라갈 때 얼른 옮겼으면 좋겠지만 옮길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남이라는 것도요. 이것이 그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이 이렇게 막 뭐 많다 그러면 그렇죠. 또 뭐 막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것을 잘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또 뭐 어떤 곳은 좀 설악하는 곳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또 그것도 옮기기 어려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절대성의 원칙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입지라는 거는 또 하나가 상대성도 있어요. 상대성. 아까 강남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이번엔 좀 강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4구라고 해서 네,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이렇게 해서 강남 4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강남 쪽은 강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미사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한 33평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뭐 한 7억까지 올라갔고 39평형 같은 경우는 뭐 8억, 9억까지도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강남하고 미사 이 사이에 있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거죠. 자, 강남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을 따라서 키 맞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강남보다 훨씬 더 먼 미사 쪽이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미사 쪽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동 쪽에 뭐 둔촌주공 같은 것들이 네,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 이제 뭐 한 3, 4평 정도 되는 것들이 뭐 한 12억, 13억 네, 많게는 뭐 14억, 15억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최근에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그렇죠. 강북 쪽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도 결국은 강남하고 키 맞추기를 하는 상대적인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중심권 불매도의 원칙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예전에 우리가 그 2008년 정도 딱 10년 전 얘기거든요. 10년 전에 압구정 현대 3차 같은 경우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압구정 현대나 이런 어떤 그 강남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 좀 오래됐어. 또 그때도 뭐 한 30년 정도 됐었으니까요. 이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신도시 쪽에 한 60평대 되는 굉장히 큰 평형대로 많이 옮기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딱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타이밍에서 본다면 누가 잘했을까?
맞습니다. 강남 중심권 안에서 오래된 아파트지만 계속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압구정 현대 3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한 10억 했던 것들이 지금 뭐 한 20억이 좀 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때 수도권 쪽으로 한 60평대 큰 평형대로 갔던 분들은 그때 분양가보다도 더 낮게, 그렇죠. 그때 뭐 한 8, 9억.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했지만 지금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상태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결론은 이렇죠. 우리가 중심권 쪽에 한번 들어오면 그것은 파는 게 아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중심권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꼭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제가 부증성 3원칙이라고 부증성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희소한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에서 너무 이렇게 그 흔한 거 말고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역세권 같은 것들이죠. 사실 뭐 그 서울 중심권 안에 역세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가까운 쪽 이런 쪽들은 좀 희소하기 때문에 많이 좀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동심원 확장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데요. 일단 강남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강남 쪽에서도 보면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가격이 좀 낮아져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강북 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네,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핵심 하나 찝어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일자리 노선 역세권의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콕 찍어서 하나 일단 말씀드리면 사실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면 이제 9호선이 되겠죠. 자, 9호선 같은 경우 왜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냐? 그렇죠.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곡 쪽으로 해서 그렇죠. 또 여기는 여의도 쪽으로 해서 또 강남 쪽으로 해서 이제 강동까지 3단계까지 되고 고덕까지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중요한 일자리들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쪽 때문에 일자리 노선 역세권의 원칙 이런 것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자리 노선, 황금 노선 중에서 이 역세권 안에 5분 거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역 주변 5분 안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집겠어요. 더더구나 이 가까운 곳은 또 상권도 많이 형성이 돼서 상가들이 또 많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노선 중에서 역세권 5분 안에 어떤 공급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부증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개별성의 원칙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자, 대중적 평판의 원칙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개별적이지만 이런 거죠. 아, 나는 뭐 이렇게 그 아침마다 출근할 때 한 30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출근하는 건 나한테 너무 좋아. 야, 이건 혼자 생각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평판을 가진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그렇죠. 그냥 이쪽 저쪽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평판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거 이것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권 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대중적 평판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서울의 중심권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 중심권에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속성의 이제 원칙이라고 해서 자, 개발 호재 초기의 원칙 이겁니다. 뭐 이렇게 그 집가 3단계에서 그렇죠. 개발 계획 발표가 났을 때 오르고 착공이 됐을 때 오르고 완공이 됐을 때 오르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많은 개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는 뭐 1년, 2년 이렇게 단기로 하는 투자보다는 저는 10년의 원칙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사실 서울 중심권 안에서 보면
출렁출렁출렁 하면서도 계속 수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주기를 본다면. 자, 그래서 10년 주기를 보고 수직 상승하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차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기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려요.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을 주제로 무료로 특강해드리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공개할게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02-2077-6357번으로 받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도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된다면서요.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렇게 아까 앵커님 뭐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복잡할 때 복잡하게 하면 절대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임대 사업을 이제 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실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들도 다주택자들이 주택 임대 쪽으로 넘어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 정책을 거슬려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면 결국 주택 임대 사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혜택도 또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주택 임대 사업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주택 임대 사업이 이제 많이 뜨고 있다 보니 관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무료 특강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네, 직장인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직장인들도 올 수 있는 네,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를 또 하고 오셔야 또 헛걸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서울 중심권, 제가 뭐 강의에서도 계속 서울 중심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좀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서울 중심권이라는 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가 아닌 우량주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서울 중심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지만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천만 원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법들을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세미나 오시면 좋겠고 이것도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네, 역삼역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또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헛걸음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부세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고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생생한 투자처 떠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알짜 정보부터 공개할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13층 건물 내 5층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시면 1억 6,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7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도시재생 활발한 동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 더 추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재생이 활발한 동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요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영등포에 대해서 이제 그 정말 뭐 투자하시면서 캐스천을 다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2030 서울 플랜 안에서 3대도심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다 여기다가 지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산역, 그 또 이제 당산동, 그다음에 이제 물레동, 뭐 이 양평동 뭐 이렇게 이제 3개 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어서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용도 지역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3대도심 이제 위상, 그렇죠. 일단 뭐 이제 영등포가 뭐 예전에 그 옛 어떤 그 화려한, 사실 이제 강남도 이제 그게 뭐 영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강남이었거든요. 영동대로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영등포가 옛날에 그 위상을 지금 되찾고 있는데, 자, 이런 프리미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영등포 안에서도 당연히 핵심이 되는 곳 어딜까요? 맞습니다. 영등포역 일대거든요. 자, 영등포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제 나왔죠.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이제 하겠다는데, 뭐 집장촌 개발까지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쪽 이제 융복합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자, 더 큰 뉴스는 이거죠. 신안산선, 그렇죠. 10호선입니다. 이제 10호선이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올 9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등포역은 1호선, 그다음에 이제 KTX, 여기에다가 10호선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으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이 바로 여기죠. 네. 본 매물 위치가요. 영등포역에서 앞으로 나오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상업지역. 네, 그렇습니다. 정말 횡단보도 입지라고 할 만큼 바로 나오면 있는 그렇게 가까운 곳. 그러니까 영등포 그냥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상업지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영등포 여기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맞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그렇죠. 바로 위에 영등포 뉴타운,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2014년 분양할 때 한 4억 중반대였던 게 지금 11억, 12억까지 올랐으니까 영등포 뉴타운도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레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도 뭐 많이 물레 쪽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자, 여기에다가 신길 뉴타운 아래쪽에 이렇게 짱짱하게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맞습니다. 영등포에서 여의도가 아주 가까운데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뭐 파크원이라든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여의도 MBC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자, 여의도도 그 이쪽에 아파트 뭐 재건축까지 하면 엄청난 이제 발전할 텐데, 결국은 영등포역이 3대도심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발 계획들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영등포 여기 바로 있고, 지금 타임스퀘어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또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본 매물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영등포 이 개발 계획이 다 완성되고 나면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대 두셔서 한번 수익 맛봐보시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네, 이렇게 한 200, 지금 한 6세대 정도 되죠. 네, 13층에 206세대 대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업지역 안에 아주 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이제 2월 준공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그렇죠.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지금 영등포는 1년, 2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 자, 영등포역하고 뭐 여의도 쪽의 생활 인프라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뭐 에어컨, 세탁기, 뭐 붙박이장, 이런 어떤 뭐 옵션들은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가 가깝습니다. 여의도와 생활 인프라 공유하실 수 있는 이번 물건 만나보시고요. 외관도 참 예쁘게 지어질 것 같아요. 가격 중요할 것 같은데 짚어주실래요? 맞습니다. 뭐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데다가 또 뭐 여의도까지 이렇게 가깝고 하니까 굉장히 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직까지 영등포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1억 6,800만 원인데요. 사실상 지금 서울의 웬만한 중심권들도 지금 2억이 지금 원룸 그 오피스텔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1억 6,800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영등포역 앞에 이렇게 대단히 오피스텔로 이렇게 이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정말 마지막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약 한 1억 6천 정도로 전세가가 예상, 지금 시세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2년 후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800만 원이라는, 네, 그렇죠. 정말 8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3대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영등포, 그것도 여의도 아주 가까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또 뭐 월세를 생각하는 분들도 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투자 가치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영등포도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오피스텔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13층 건물 내 7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6,3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6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죠. 여기가 강남이 어디야 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동구 안에서도 핵심 지역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직접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이제 강남 4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강동은 뭐 이제 서초, 강남, 송파에 의해서 이제 강동, 그러면 뭐 강남 4구라고 하는데 정말 의문을 달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강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강남 4구 중에 이제 강동구 중에서도 이제 핵심 입지 안에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천호역하고 강동역 사이에 있는 천호 지구단의 계획구역, 이쪽이 지금 현재도 강동구 안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산업벨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강동구 안에 이제 올해 안에 엄청난 이슈가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9호선, 그렇죠.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보훈병원 압력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9호선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뭐 영등포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강남을 이제 거쳐 잠실 쪽으로 이제 거쳐서 이제 보훈병원 압력 강동까지 오기 때문에 9호선 시대가 열렸고요. 이게 이제 3단계 연장 사업이고, 또 여기에서 4단계 연장 사업이 이제 고덕까지 이어지는 이런 4단계 연장 사업이 또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다면 정말 이제 강동도 9호선 라인이 들어오는 9호선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이제 올해 이쪽으로 또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가보면 사람들이 삼성로다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또 강동역 쪽에서 또 바로 나오면은 삼성 그 이스트 센트럴 타워라는 지금 한 36층짜리 랜드마크 아주 거대한 빌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강동 쪽에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또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해서 이제 강동 쪽이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자, 일단 고덕 업무단지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일반인들은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유명하게 알려진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분양이 되고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면 강동, 상일, 고덕이 다 완성되면 강동은 강남의 어떤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이런 쪽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강동역이 여기죠. 뭐 천호역이 여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정거장이면 잠실이에요. 사실 뭐 강동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서울 아산병원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뭐 의사나 이제 간호사분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요로 좀 볼 수 있겠고 천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40층 높이로 해서 지금 4개 동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이것도 또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병원 압력이 이제 여기에 생기다 보면 이제 그 수요를 바로 볼 수 있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동역에서 딱 나오면 딱 정말 3분 거리, 네,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자, 강동이 정말 주거지로서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에도 네, 조깅해서 잠깐 가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죠. 자, 길동 자연생태공원도 여기 있고 광나루 자전거 공원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한강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좋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하철 지금 역세권이 연장되는 이런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9호선이 지나가면서 강동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려 3군데나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 늘어나면서 이들 배우 수요처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과연 건물 경쟁력 있을까요? 따져볼게요. 맞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 지역 안에 있는 매물입니다. 사실 토지 가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치가 높은 준주거 지역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천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계획이 잘 갖추어진 곳이겠죠. 더더구나 2018년 9월이니까 그렇죠. 10월 이사철에 딱 맞춰서 또 준공을 해서 이것도 메리트로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세탁기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도 가을 성수기에 맞춰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자, 일단 1억 7,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네, 이쪽이 또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90%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강동 쪽이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1억 6,300까지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월세를 당장 받으실 분들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좋아지고 일자리 많아지는 천호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있거든요.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 사업으로 무료 특강을 해드려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미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역삼역 3번 출구 인구로 가시고요. 02-2077-6357 예약은 필수입니다. 대표님, 세미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혼자 고민하면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집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세미나 오셔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상담도 해보시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 사실 고민도 풀리고 투자의 방법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무료 세미나니까요.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 쪽이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 관련된 것들을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직접 또 강의를 합니다. 역삼역 쪽에서 하니까 또 이것도 화요일 날 그렇죠. 평일 날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소액 작은 돈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매주 토요일 1시에 제가 요것도 직접 강의를 하니까 이것도 많이 오셔서 뭐 주말 활용해서 정말 돈 버는 그런 방법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 활용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